오늘의 주제,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 승승장구하는 동기, 잔소리만 늘어놓는 상사. 당장 짐 싸! 직장에서 나만의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고수의 비법 황금 아래서만 들을 수 있는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채널 고정. 제조 여왕 기술을 좀 보여드리고자. 네 남편 출세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루에 3번 짙은 키스를 하면은 성향과 생각을 계속 분석.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다음 고수의 비법을 열어보겠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통장을 선물하라. 마이너스 통장을 선물하면 채워주시나요?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도 해결해야 되고 밑반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힘드니 그냥 통장으로 퉁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제대로 아부를 하면서. 네. 자, 그럼 난 시집도 안 가고 맡길 애도 없는데 우리 엄마는 내 통장 다 쓰는데. 앞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키스할 데도 없고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주상현 씨 한마디 해주세요. 연봉 올려줄까? 자, 어느 고수의 비법입니까? 누구시죠? 쇼 호스트 정윤정 고수. 친정엄마가 봐주시나 봐요, 지금. 네, 맞아요. 저는 역시. 거의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 엄마들의 이제 고민은 네. 어느 정도 일에도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주변에 다 그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의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진짜 신문에서 보니까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친정 부모님이었더라고요.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요즘은 시댁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일찍 떨어지세요. 또 아예 선언을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친정 엄마도 나는 애 못 봐준다. 야, 애 보면 늙는다.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둘을 맡기다 보니까 아이고. 자연스럽게 친정 엄마한테 통장, 월급이 딱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7살이고 이제 둘째 딸이 3살인데 7살, 3살. 예. 그러면 저 도대체 양육비로 한 달에 얼마를 드려야 돼요? 어머니한테. 나 진짜 궁금해서. 미리 좀 내 알고 엄마인데 있으라고. 그냥 봐줄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입금을 한다면 얼마 정도 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오늘 딱 우리 황금알에서 정확히 말해요. 딱 친정엄마에게 얼마 되는지. 친정엄마 얼마, 시부모님은 얼마? 정윤정 고수의 주장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요. 너 얼마 줘? 왜냐면 처음에 저도 첫 아이 때까지는 안 드렸어요. 근데 둘째를 낳아서는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얼마 드려, 얼마 드려 하면은 보통 베이비시터들이 받는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 이러니까 엄마들도 그 금액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세가 네. 애 하나는 100, 둘이면 200. 제가 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네. 제가 직접 드려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내 딸이 어렵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렇게 그런 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 지혜롭게.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예, 자기가 사위 이제 명의로. 아무래도 사위한테 그래도 뭔가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네. 이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예. 믿지 못하게 친정 부모님이 아니고 시댁 부모님이 봐주실 때, 시어머님이 봐주실 때는 그래도 남편 이름으로 입금하나요? 아니, 그때는 며느리가. 며느리 예, 이름으로. 그러니까 각자 크로스되게 책임을 짓는 거죠. 저는 시댁. 분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저 왼쪽에 계신 우리 김 교수님이 저 친정 엄마 같아요. 친정 엄마 같아요. 아니 김어준 씨는 왜 불러갖고? 오늘 김어준 씨가 나왔잖아. 김어준 씨가 나왔어. 머리 깎고 나왔네. 아, 이렇게 격하게 찬동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게 인정과 정리에 호소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친정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월급을 드려야 되고 이 어머니도 물론 돈 안 받아도 사랑으로 손주 보죠. 근데 베이비시터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대로 몇 푼씩 드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규칙을 만들어서 거의 월급을 월급 드리도록 개념으로. 근데 오영실 씨는 이미 이제 그 두 아이를 꽤 많이 키운 키웠죠. 입장이고 또 일하는 엄마로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산전수전을 겪었죠. 네. 저는 이제 아주머니를 그때 이제
뭐 한국인부터 시작해서 조선족까지 다 두루 섭렵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때 6살인데 제가 출근하려니까 저한테 나오더니 현관문에서 인차 가면 언제 오나 그러더라고. 내가 연변 사투리까지 쓰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저는 정말 지혜로운 건 어머니한테 반만 드리고 반은 도우미를 같이 붙이셔야지 그걸 우리 나이 때하고 똑같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길게 봐주지 못하시고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손자를 보는 건 너무 이쁜데 힘에 붙이고 끝까지 오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는 약간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빛이 안 나는 일인 건 확실해요. 어? 아이 잘 해놓고 아이가 잘 돌아다니다 어떻게 눈을 안 띄어. 잠깐 넘어져갖고 어디 모서리에 콕 찧어서 다치면은 이 엄마는 또 그러면 정상적으로 늘 그렇게 돈을 뭐 150이면 150 이렇게 받았던 어머니 같으면 더 책임감이 더 강하잖아. 부담스럽다고. 그 돈 받은 죄로. 그러면 딸이 와서 뭐라고 막 엄마도 쟤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난 정말 열심히 봤는데 이놈이 고세 잠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에 했던 모든 빛을 딱 잃어버려서 상처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가 힘들어서 이제 애 봐주는 거를 이제 사람 쓰자 거기까지는 뭐 별 얘기 아니야.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데 교육학의 한 분야로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고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떤 이론에 따라 키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쪽이 낫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엄마 말 안 들으면 등짝 딱 때리면서 야마 이쪽이 낫냐인데 이거 갖고 많이들 싸웠어요. 뭐 아직도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능하게 훈련된 베이비시터의 전문적인 그런 기술보다는 막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가득한 엄마 할머니가 훨씬 낫다는 결론이에요. 저도 이제 뭐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어른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딴 애들보다 좀 더딘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말로 인간 냄새나고 어른 알아볼 줄 알고 정말 근데 괜찮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근데 그건 좋아요. 예. 제가 외할머니한테서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직업을 갖지도 않았는데 왜 외할머니를 그랬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격이 제가 좋으시네요. 일단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이제 미나토 끝내고 600 끝내고 나이롱폼까지는 마스터했대. 거실에 햇빛 잘 드는 데 앉아갖고 패를 띄고 있다든지. 맞아, 미나토 쳤으니까. 미나토 쳤어. 패를 띄면서 뭐 비가 나오니까 오늘 손님 오겠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래 엄마가 확 불안하지 또 할머니한테 맡기고. 아니 근데 재밌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애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미술학원, 영어 회화학원 이런 데 가서 막 한 애보다 할머니한테 배워갖고 이거 화투 패뛴 애들이 훨씬 낫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아니 다르게 그러니까 거기 있었어요. 이거 자녀들 입장에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면 제 고객이 자녀가 5명이야. 이 자녀들이 커서 애들을 둘 셋을 낳았어요. 11명이야. 25년 동안 애만 키웠어요. 실제로 다 맡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장유정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 할머니가 25년 다니는 직장이 어딨냐고. 아니 근데 그 월급을 주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월급을. 진짜 애기가 치가 떨리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신 거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월급 이제 받으면서. 건강이 허락되면은 일로 그래도 생각하고. 치가 떨린대 막. 25년이야, 25년. 아니 열 몇 명의 손주를 보셨다는 11명을 2년씩 25년 치가 떨린대. 돈이고 뭐고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고. 입장, 신성 고수님의 어머니 말을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요. 저희 엄마는 솔직하세요. 나는 내가 너희들 키운다고 내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좀 실만하면 네가 애를 데리고 왔구나. 근데 저는 아주머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옷을 사드려도 3일이에요. 돈을 들여도 일주일이에요. 본인이 자유를 너무 원하시는 분한테 아이를 맡긴다는 건 그거는 고역이나 치가 떨린대. 마찬가지거든요. 치가 떨린대. 너무 멀리 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모든 부분들이 완벽한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이죠. 교육과 양육과 의료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씨, 이제부터 이제 100분 토론하자고요. 범수 형님 저 빠지고 손석희 형으로 바꿔. 저 같은 워킹맘을 둔 우리 남편분들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첫 베이비시터가 일주일에 하루 남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큰애가 다행히 아들이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날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온종일 맞는 거죠.
밥부터 만약에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책이고. 좋은 아빠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날마다 처음은 쉽지 키스도 않았어요. 해주고 토요일마다. 근데 그게 오래 걸렸어요. 나오신 거예요? 이게 방송용 발언인지 네. 사실 추적해 봐야 돼. 그건 좀 그렇죠. 아니에요. 처음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밥을 어떻게 어려웠어요. 먹이는지도 모르고 네. 뭐하고 놀아주는지 모르는데 네. 한 달이 가고 맞아요. 두 달이 가니까 서로에게 대화가 맞아요. 생기고요. 아이들 특성을 아니까 더 잘 놀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자가 눈 딱 감아야 돼요. 죽이 되는 맞아요. 밥이 먹든 네. 신경 안 쓰고 계속 맡겨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애를 왜 남자들이 잘 못 보냐 하면은 남자들이 성격이 급해. 그래서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던지잖아. 던졌다가 받으면 내가 놀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울면 집어던지고 빨리 이게 진정시키려거든. 애를 울음을 상황을 끝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분만 하면은 막 던지고 막 이거 하고 비행기 타고 하니까 그럼 애 경기 나죠. 아니 애 경기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기운이 다 빠지는 거야 10분 안에. 가끔 남편 우울증 길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그것도 고쳐야 돼. 포기가 빨라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엄마는 밥을 안 먹으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아이 밥 먹이잖아요. 네. 아빠는 몇 번 먹이다 안 먹으면요. 그리고 지가 배고프면 먹고 있어. 배 안 고픈가 보다. 그래서는 안 먹여요, 애들은. 예. 양채영 씨는 아직 이제 아기는 없고. 네. 예. 그러면은 어때요? 가사 분담을 합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사 분담 저희는 각자 셀프예요. 네,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차려 먹고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치우고 그다음에 뭐 세탁소에 옷을 맡길 경우는 제 옷만 맡겨요. 남편이 뭐라 그럴지 않아요? 좀 어떤 처음에는 되게 좀 내 것도 좀 같이 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갖고 나 지금 앨범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따로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일이 거의 많이 없어서요. 그렇구나. 네. 많이 어두워졌네요, 분위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 가정은 보니까 두 분 다 바깥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은 두 분 다 바깥 사람으로. 전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면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바꾼 게 이 집안에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독립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트러블이 없어요. 김태원 씨를 좀 지켜보니까 김태원 씨를 좀 지켜보니까 네. 쭉 발언하는 게 결혼을 하고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워킹맘으로서 또 다른 어떤 고충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 육아에 전념을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워킹맘들이 왕따 당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말을 잘 못하고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게 가만히 있다가 결국 가만히 놀고 있으면 저희 아들이 또 분위기상 은근 그 왕따라고 하긴 그렇고 많이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좀 껴줘서 아이들을 요즘은 왜 같이 뭐 놀자 이래야 되는데 좀 겉도는 것 같고. 그렇죠. 겉도는 것 같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부분이 똑같이 직장에서 저 같은 엄마들의 고민이더라고요. 정윤정 씨의 그 자기의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와 워킹맘에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 네. 언니 이거 써보세요. 이거 너무 맞아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하면 주고받으면서. 챙겨주고 싶어요.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거든요. 전업주부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학원 하나 알았는데 네. 쭉 와서 부탁해요. 물어봐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교환하면 뭐 전업주부, 워킹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감싸게 돼요. 아이를 떼어놓고 나올 때 저희도 뭐 다 경험했지만 엄마 가지 마. 다 경험 있으시죠? 그때 딱 엄마들이 회사 간둘까? 잡혔을까 고민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 얘기 나눠보면 3세에서 4세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밤에 방송을 많이 하니까 밤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깨더니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 갑자기 매달리는 거예요. 4살 때. 그래서 내가 잠든 다음에 정말 가라고.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통 똑같이 엄마들이 그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눈물들을 이제 일하는 엄마들이 네. 흘릴까 제쳐도 일을 하니까. 근데 야 이러니까 다르더라고. 애한테
계속 자부심을 심어준 거예요. 네 엄마는 이런 엄마다, 이런 엄마다. 애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엄마도 훨씬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하는 엄마는 아유 대단한 거야. 이렇게 애가 그런 마음을 해주면 훨씬 나아요. 그렇죠. 육아 문제 때문에 그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만 저분을 말하자면 로마예요, 로마. 모든 길은 이혼으로 통하시는 분이에요, 저분. 육아 때문에도 이혼하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도 이혼하고 이혼이 왜냐면, 왔어요. 예. 이혼이 왔어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그 가사 분담 역할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 남자들은 집안일은 다 여자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네. 아직도 제가 이제 사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남편이 이제 계속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부인은 이혼을 하기 싫은데 근데 그 이혼 사유가 다른 게 없고 아내가 너무 집안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가사도 제대로 못 하고 아이도 못 키우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죠. 아니 왜 아내한테만 하라고 합니까? 당신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꼼짝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그 사건을 이겼는데요. 자기 자랑. 아주 권위주의고 보수적인 남편이요. 예. 근데 요즘에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네. 똑같이 해야 돼요, 남편도.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일한 만큼 남편도 똑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게 남녀 평등 사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직장인이자 완벽한 어머니가 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일이 더 중요하냐? 그렇다면 남편한테 부탁을 하든 시어머니 부탁을 어떻게 하든 가정일을 조금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정이 훨씬 중요하다? 직장 상사한테 달려가야죠. 한 1년 동안 저를 조금 봐주십시오. 제가 그 대신에 열심히 어떻게든 제가 성과 내겠습니다. 네. 상사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죠. 안 그러면은 멘붕 와요. 한 1년 후에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 정말 슈퍼우먼을 봤어요. 애도 잘 키우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약을 이만큼씩 집어먹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본인이 골아요. 여성분들이 공감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워킹맘들 힘내시고요.